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특히 연설 소식 국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북한 소식도 있고요. 특히 이 감동적인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88살 김종필 전 총리가 부인을 병수발하는 사진도 있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이 소식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요즘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는데요. 핸드볼에서 무려 76대 0, 76대 빵, 한 골도 못 넣고 진 팀이 있고요. 3전 3승, 한 골도 못 넣고 36골을 내준 이 몰디브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이 수영에서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400m에서 약 한 1분 넘게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몰디브 꼴찌에게 박수를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누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양지열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연설 내용을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그 주요한 내용 중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사악한 북한 집단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뜩이나 지금 남북대화가 고위급회담 제안에서 북한이 전혀 응하고 있지 않고 응원단 문제도 지금 결국은 결렬됐고, 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나날이 지금 증대돼 가고 있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든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 핵 개발을 정지시키고 궁극적인 해법을 찾으면서 남북 간에도 뭔가 당당히 만나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데, 유엔이라는 장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집단이 자신들을 그 같은 동포가 마구 이렇게 비난하는 데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가장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통일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통일의 효과인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민 여론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그 상봉도 주춤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이런 대통령의 일종의 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지난 1월 28일부터 이 4일간 한국 리서치가 전국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8명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내놓았고요. 예.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비하면 이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2005년 이후 이러한 인권법 발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했던 것을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환기시키려고 하는 어떤 대통령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그 독립국가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과 달리. 근데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으로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도록 국제법상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인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요. 예. 또 정치적 망명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 이슈죠. 이 두 가지를 거론하신 것은 사실 이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데,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 그럼 정말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게 국제사회가 우리 문제에 이렇게까지 정말로 끼어들겠다는 얘기냐라는 측면에서 퇴로를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예. 이렇게 경제발전 지원을 언급하신 것도 아마 그런 얘기 때문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대북 정책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거는 북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이끌어가는 것도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신뢰라는 건 상호 간에 형성되는 거니까 북한도 우리를 믿어야 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뭐 6.15 선언, 뭐 이런 남북 간의 정상끼리 합의한 내용들 보면 거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협력한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목해서 꼬치꼬치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남북 간의 정상들끼리 합의한 것도 남한은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국가로 만드는 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예. 북한이 우리를 믿게 하는 작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이 정상적인 집단이면 괜찮은데 정상적이지 않고 호전적이고 비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예. 이번 그 연설의 내용을 보면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지도부는 상당히 자극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북한 주민을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도 할 수 있는데요. 2010년에 통일연구원이 내놓았던 걸 보면은 1,080여 명 이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과반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들 스스로의 인권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 민감한 문제,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뭐 일본 정상회담 하자, 뭐 저쪽에서 뭐 이렇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 그나마 좀 신경을 써준 거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이라는 말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위안부라는 말도 없고, 예. 아베라는 말도 없고, 예.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물론 아베 총리가 최근 들어서 뭐 모리 전 총리를 보내서 가을에 정상회담 합시다 뭐 이렇게 했지만, 북한 못지않게 기만적인 게 지금 아베의 지금 행태거든요. 예. 아베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어거지 주장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고 교과서에까지도 계속 표현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외무성에서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어거지 주장을 계속 사이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교묘하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무대는 이게 국제정치의 무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예.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은 특수관계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양을 줄이고 일본에서 좀 느렸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와 만남이 유엔 총회 자리 갔으니까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링거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지금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만남이 좀 불발이 됐다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나 어떤 설명 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반성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가 될 텐데 주변국 지도자의 인식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아베 일본 총리의 어떤 이미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혐오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만나더라도 별달리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면 만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외교 문제는 사실 이게 어떤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법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나중에 정말 뭐 독도 문제가 됐든 위안부 문제가 됐든 그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걸 만드는 작업들이 꾸준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어떤 유엔의 어떤 자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것보다도 뭐 소설이라든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든가 일본이 그런 걸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비난은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를 쌓아가는 노력도 같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그런 어떤 증거들에 쌓여서 결정적인 어떤 자리에 가서 야 봐라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인식도 이러냐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링거 맞고 지금 강행 투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국제 정상이라 하더라도 국제회의에 이렇게 가서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수 하나만 해도 이게 국가 정상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맞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정상회견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통역이 있다고 하지만 예. 영어로 말씀하실 때도 많고 아하. 또 캐나다에 또 3박 4일 동안 또 가 계셔서 예. 한 캐나다 FTA 이것도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비교적 아주 환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유엔에 가면 전 세계 정상들급이 수십 명이 와 있으니까 사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강행군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또 그 기후변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재무 분야 그렇죠. 그 분야 공동 의장을 맡아서 사회도 보시고 그다음에 기조연설도 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거 잘 소화하시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정말 그 역량을 발휘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중국이나 프랑스 가서 중국어로 연설하시고 불어로 연설하시고 거기서 더 놀랬지만 이렇게 국제 무대, 다자 무대에도 성공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신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게다가 저런 자리에서는 쉬는 시간도 영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이랑 농담하는 것도 영어를 그게 더 스트레스일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이렇게 외국인과의 무슨 회의 이래가지고 있으면 회의 시간도 영어지만 이제 끝나고 그럼 우리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불편한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가 유난히 또 이 영어나 이런 데 좀 울렁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뭐냐면 국제 외교 무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의미의 칭찬이 아니라 예. 의외로 국제 무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원칙대로만 따르고 또 교묘한 속임수 이런 것도 잘 쓸 줄을 모르고 뭔가 자꾸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예. 거예요. 그게 외교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국제법 관련해서 특히 좀 안 좋은 평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해 나가는 계신 거고 예. 또 좀 먼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후임, 퇴임 이후에도 국제 무대에서 어떤 자리 잡을 수 있는 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의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2부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아주 자그맣게 실린 사진 한 장 있는데요. 사진 한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 올해 88살입니다. 2008년 본인도 뇌졸중으로 잠시 쓰러진 적도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요즘 생활하시는데 부인을 간병하는 사진이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88살에 이제는 노인이 됐죠. 노인이 85살에 부인을 간병하는 사진입니다.
뭐 정치적인 생활은 다 뭐 평가는 차치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그 평론가로서 결혼 63년 JP의 모습. 그 남편의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김종필 총재, 전 총재인데 우리 한국 뭐 정치사에 뭐 빼놓을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피로감,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빨리 뭐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쾌차와 동시에 이 김종필 전 총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영원한 2인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역시 1인자는 부인이네요. 그렇네요. 예, 역시 1인자는 부인이네요. 네. 1인자는 부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김종필 전 총재가 다시 주목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충청권 합바지론도 이야기하고 정치인의 어떤 의욕을 나타내는 몽리라는 표현도 쓰면서 이 얽혀 있는 정치권에 늘 해법을 또 던져왔던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것이 김종필 전 총재였거든요. 병도 잘 수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노정객으로서 우리 정치권의 해법을 던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밑에 아까 사진 보는데 밑에 공교롭게도 또 그 배우 조민성, 김민희 씨는 결별 통보했다는 그게 나가더라고요. 예. 물론 두 분은 이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 저는 이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렇죠. 이게 좋은 모습보다는 싸우시는 모습들을 항상 그렇죠. 많이 이혼 보고 소송 많이 보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에는 황혼이야로 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물론 뭐 결혼관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말 사회의 원로로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 참 훈훈한 모습이네요. 정말. 부부가요, 63년을 같이 해로한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부부 생활로 회갑이 이제 지났잖아요. 예.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축하드리고 예. 그리고 저렇게 부인을 돌보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원로의 역할을 좀 아주 좀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그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여야 또 남남 갈등 뭐 진보 보수 계층 간에 상당히 반목과 막 대립이 많잖아요. 예. 그럴 때 원로가 이렇게 정말 국민 화합과 평화와 사랑 이런 메시지를 좀 계속 주는 왕년에 JP가 DJ와 YS 사이에서 절묘하게 그 중재도 하고 또 타협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비록 대통령은 안 했지만 그런 원로 그런 분들이 저는 지금 참 그립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죠. 큰딸아이 왜 어느 노부부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큰딸아이 뭐 결혼식 날 뜬 눈으로 지새운 밥. 불러보셔도 될까요? 예. 저도 참 뉴스만 아니면 참 부르고 싶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같이 고생하고 아들 대학 시험 보기 전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그게 부부인데 사실은 솔직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JP 정도 시절의 정치인들은 아들 결혼식 물론 좀 챙겼어요. 아들 대학 시험 아마 다 정치하느라고 못 챙기는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안 좋은 남편 직업 가운데 아까 하나가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보다도 오히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던 부탄이 더 행복 만족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필 전 총재를 보면은 외국인 매너를 둘 정도로 그런 유연성을 가지셨던 분인데 예. 말 그대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대신 지켜줬던 부인을 위해서 이제는 그 부인과 함께하는 순간을 김종필 전 총재가 지켜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북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북한 관련된,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인데요. 최근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바람을 볼 수 있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신발, 또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에서 북한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전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는데요. 자, 안보라 앵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라 앵커,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진을 찍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옷차림새부터 좀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 미키마우스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앵그리 버드가 그려진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꼬마들인데 이곳이 북한 평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영단다의 스티븐 슈이트 교수가 지난 6월 말 북한 각지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가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미키마우스, 앞서 소개해드린 미키마우스도 있고요. 이 가방, 월트 디즈니의 공주 3명도 북한 아이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원산에서 찍은 여학생의 모습 보겠습니다. 네, 여학생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한결같이 멋쟁입니다. 보시면요, 굽 높은 구두를 다 신고 있고요. 디자인도 참 다양합니다. 특히 자, 여기 여성이 들고 있는 이 가방을 좀 눈여겨보시죠. 베이지색 체크 무늬 가방, 명품인 버버리 백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끝에 격자 무늬가 맞지 않아서 가짜, 이른바 짝퉁이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북한 볼링장에서 사용하는 볼링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Made in USA, 이 미국산이라는 표시가 뚜렷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모란봉 악단 공연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바람이 평양에 이 같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네. 아, 미키마우스 가방. 그, 우리도 어렸을 때 썼던 기억 있지 많이 않습니까? 예, 미키마우스. 근데 저도 미키마우스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나왔었어요. 그때 야. 이제 제목이 꾀쥐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꾀쥐. 예, 꾀쥐라고 야, 꾀쥐. 부르면서 디즈니 그 만화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수입을 해서 했었고. 근데 저기는 안 나왔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뉴스가 예. 북한에서도 요즘 그 에어로빅이 인기라고 합니다. 오, 여성들이 에어로빅.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해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북한 분들이 굶고 있다고 들었는데 뺄 살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또 많은 모습들도 보여주네요. 홍 박사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아니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월트 디즈니면 이게 미국산 제품 메이드 인 USA인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이 북한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데 이런 그 제품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죠. 그건 벌써 김정은이가 집권해서 그 미키마우스를 공연하는데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로키 음악을 틀게 하고 로키 보시면 로키 그 3, 4편까지인데 4편인가에 보면 로키가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 공산 그 서기장 그쵸, 앞에서 선수를, 선수를 네. 때려 눕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좋아하나 봐요? 예, 근데 아니 거기까지 연상은 안 하겠지만 하여간에 그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서구의 문화를 조금씩 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저거보다도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맥도날드가 평양에 생겨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변화가 뭐 그 카푸치노 같은 거 커피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 맥주도 체코 맥주, 또 다른 그 유럽의 유명한 맥주 이런 거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맥주도 좋은 거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치맥도 하고 와이파이도 되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문수 물놀이장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근데 대사관저들이 모여 있는 데서 와이파이가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 동네 땅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그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와이파이 접속이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저 집값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대사관들에게 와이파이를 그 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상 통제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이제는 조금씩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상당히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저런 게 자꾸 돼가지고 맥도날드 생기고 모스크바에도 옛날에 보면은 그 맥도날드 생기고 그 다음에 피자헛 생기고 그래가지고 장사진을 쳐서 먹으면서 다니다가 그러다가 개혁 개방하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들이 심해지면 예, 조금씩 거꾸로 북한이 무너지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저기 의도적인 어떤 게 아니라 저는 또 봤던 게 김정은이 그 이제 스위스 생활하면서 먹었던 치즈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서구화 되는 거예요, 입맛이. 지도자부터가 서구화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지금 그 저희들이 다운표로 아까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 다른 나라에 좋은 건 대담하게
받아들여라. 그 밑에 자막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 중에 다른 나라 좋은 건 대담하게 받아들여라. 이게 뭐 글라스노스트고 개혁개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인권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나라는 다 보장되는 걸 왜 북한 사람들한테는 보장이 안 되는지요? 오늘 사실 지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올해 맞아요. 두 번째 이게 개최되는데 예. 거기서 저는 기대하는 게 최근에 이제 방송에 뉴스에 나오던 내용인데요. 예. 그 농촌의 가족 영농제. 예. 그래가지고 가족들 단위로 농지를 나눠주고 가족들 단위로 경작해봐라. 그러면은 당신들이 40 가지고 국가에 당신들이 60 가지고 국가에 40만 줘라. 예. 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인데 이 개혁이 된다면 진짜로 북한이 무너질 때 통일비용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북한의 소득이 좀 올라가야 통일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